자, 유압공학, 자, 9장, 자, 부속 유압기기 두 번째는,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자, 열교환기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필터부터 하겠는데, 자, 필터라는 것은, 자, 유압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과 오랜 수명을 위해서 유압류의 청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압 펌프, 그 다음에 유압 모터와 같은 유압 부품은 자, 유압류의 오염에 매우 민감하고, 자, 그 제조 사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유압류를 여과하지 않으면은, 자, 마모를 일으켜서 유압류의 누설과 유압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자, 그리고 유압 시스템의 고장은 유압류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필터를 반드시 장착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필터는 말 그대로 자,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죠. 자, 그래서 배관 도중, 그 다음에 기관 회로, 그 다음에 바이패스 회로에 부착하여 자, 미세한 불순물을 자, 여과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자, 이 필터는 종류가 자, 표면식, 적층식, 다공체식, 그 다음에 흡착식, 자기식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압력 손실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죠. 여과한다고 자, 압력의 손실이 크면은 문제가 되니까 자, 작은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흡입 쪽 압력 손실은 0.1kg 펄스 cm 제곱 이하. 자, 그 다음에 송출축 압력 손실은 자, 0.5kg 펄스 per cm 제곱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 종류 앞에서 여기 표면식, 적층식, 다공체식, 흡착식, 자기식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필터 종류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면식 필터는 자, 2에서 자, 20 마이크로미터의 균일 다공질 종이나 그 다음에 직물에 석탄산 수지를 스며들게 하여 자, 고온에서 성형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그래서 소형이고 청정이고 간단하며 과대 유량이나 맥동 충격 같은데 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 용량이 매우 작아서 바이패스 회로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필터가 여과식 표면식 필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요즘에 청소기 같은데 필터도 이렇게 돼 있고 공기청정기 필터도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많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간단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적층식 필터는 자, 엷은 여과면을 다수 겹쳐 쌓아서 이렇게 겹쳐서 쌓는 거죠. 철망, 그 다음에 종이, 금속 등의 원판이나 실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아 놓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량의 여과작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압력 손실이 적으면서 저가입니다. 자, 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불순물을 여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 적층식 필터입니다. 자, 다공체식 필터는 자, 일단은 다공이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청동 같은 밀입자를 다공질로 소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과 능력은 자, 입자의 크기와 압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자, 눈의 크기는 자, 2에서 2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다공이니까 하나의 공기층 눈의 크기가 2에서 200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흡수 용량이 크고 자, 세정에 의해서 재생도 가능합니다. 자, 스테인리스나 청동 같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세척하면은 다시 쓸 수 있겠죠. 자, 흡착식 필터는 자, 활성 백토, 그 다음에 알미나, 자, 보크사이트 같은 흡착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무질,
악교질 등의 산화주 성분을 흡착하여 여과하는 것이 자, 이 필터죠. 그래서 압력 손실이 크고 자, 왜냐면은 자, 흡착제나 이렇게 무엇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압력 손실이 크고 자, 그다음에 유압류 속에 첨가제까지 흡착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흡착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기식 필터는 말 그대로 자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석을 활용해서 유압류 속에 철분, 그렇죠. 철에는, 연구자석에는 철분이 붙으니까 등을 자성체 불순물로 여과시켜주는 것이 자기식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의 종류, 자, 표면식 필터, 자, 그 다음에 적층식 필터, 자, 다공체식 필터, 자, 흡착식 필터, 자, 자기식 필터, 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필터를, 자, 이렇게 선정할 때 베타비를 선정을 합니다. 자, 이 베타비는, 자, ND분의 NU인데, NT는 뭐냐면, 필터 하류, 밀리미터당, 자, 그 다음에 혹은 그 이상의 입자의 크기의 입자 수를 얘기를 하고요. 자, NU는 상류, 입자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하류의 입자 크기 분의 필터 상류의 입자 크기를 나눈 것이 베타비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비는 입자 크기에 대한 베타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굉장히 간단한 예제 하나 볼까요? 자, 유체가 밀리미터당 10마이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의 크기의 입자를 8,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자, 필터를 통과한 후 유체가 10마이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의 크기 입자가 100개 정도로 된다면 이 필터는 자, 베타비가 얼마인가? 자, 일단은 여기에 10이라 적히는 것은 여기 보면 자, 10마이크로미터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입자의 크기. 자, 그래서 여기서 입자의 수는 자, 여기 지금 보시니까 자, ND. 자, 이거는 하류, 후. 그다음에 U는 상류, 전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입자 크기가 자, 필터를 통과한 후 라 했으니까 자, 여기 밑에 가는 거죠. 100.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상의 크기 8,000. 원래 들어가기 있고 8,000. 자,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이거 2개 없어지고 여기 2개 없어지면 자, 80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압력계입니다. 아까 축압, 증압. 자, 그거를 측정하는 게이지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압력계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막힌 보일러, 그 다음에 압력 용기 등 공업용 기기 내부, 기물 내의 액체 또는 기체 압력, 그 다음에 중력으로 인한 생긴 압력.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기계, 계기를 자, 압력계라고 합니다. 보일러 등 내부 증기 압력 등을 도모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압력계의 대표적인 것은 부르동관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동관 형식의 압력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부르동관 내에 직접 증기가 들어가거나 해서 고온이 되면 자, 어긋나기 쉽기 때문에 사이펀관을 보일러와 압력계 사이에 부착하여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채워서 80도씨 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자, 부르동관 압력계입니다. 자, 압력계의 눈금은 자, 최고 사용 압력 자, 1.5배에서 3배인 것이 아니면 안 되고 자, 통상은 2배 정도만
되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안 되고 딱 2배 정도가 좋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의 정밀도는 적색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적색이에요. 그 다음에 상용 압력은 다른 색, 녹색,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온수 보일러에는 압력계 대신 수고계가 부착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 온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수고계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 압력,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 차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압력계 사용 범위는 전격 압력 25%에서 70% 범위 내의 압력을 사용을 합니다. 자, 브루돈 튜브와 스트레인 게이지식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돈관이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압력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에 따라서 여기 브루돈관 있죠.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압력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루돈관 압력계는 보통형, 그 다음에 내열성, 내진형, 그 다음에 동압형, 내열동압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의 진동, 파동이 있을 경우 압력계 입구에 댐퍼를 설치하여 파동을 흡수합니다. 자, 브루돈관의 재료는 보통 인청동, 그 다음에 황동, 니켈 청동. 자, 요거는 저압용에 쓰고요. 자, 니켈, 동. 자, 요거는 고압에 씁니다. 자, 청동보다는 황동이 고온에 좀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겠죠. 자, 사용 범위는 마이너스 760mm Hg부터 3000 kg 펄스 퍼 센티미터 제곱까지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식은 전기식 저항선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수압부가 압력에 의하여 변형하는 정기적 저항값을 압력으로 하여 측정합니다. 자, 가동 부분이 없고 측정 정도가 높으며 원격 측정 자동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 압력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변환시켜는 압력 변환기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자, 압력뿐만 아니라 유체니까, 유압이니까 유량을 측정하는 게이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량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체나 액체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가 유량계죠. 자, 유량계에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날개차 유량계, 그 다음에 차압식 유량계, 면적식 유량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일정한 부피의 용기로 직접 유체량을 측정하는 것도 있으며 도시가스의 가스미터가 그의 종류입니다. 자, 유량은 있죠. 가스미터 게이지 보셨죠? 움직이는 거. 자, 유량계 중에서 물의 유량을 측정하는 수량계라는 것도 있고요. 이상 여러 개 외에 이상의 여러 계기 외에 물 정도 이상의 도전성을 가진 유체에 대해서는 유체가 자기장 속에 있을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꺼내어 이때 유량을 아는 전자기 유량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량계가 말 붙이면 다양하게 있죠. 자, 수량계, 물에서 사용하는 수량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쪽에서 사용하는 전자기 유량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날개차 유량계도 있고요. 차압식 유량계도 있고요. 면적식 유량계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철강업이나 수력발전소 등에서 유수량을 측정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지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실험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자, 근데 지금 실생활에서는 이런 게이지를 많이 쓰죠. 자, 첫 번째 면적식 유량계는 자, 플로트식, 그 다음에 플런저식, 자, 게이트식,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플로트, 플런저, 게이터의 변이를 정기적 신호로 지시 또는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자, 넓어진 수직관 속에 자, 플로트를 넣고 자, 유체를 아래에서 위로 흘려보내고 유체류에 밀어 올려진 자, 플로트의 전후에 생기는 차압에 의한 자, 부력과 자, 플로트의 무게를 평형시켜 플로트의 위치에서 유량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일정한 부피의 용기로 자, 직접 유체량을 측정하는 것도 있으며 자, 아까도 얘기했죠. 도시가스의 가스미터가 그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면적식 유량기의 대표적인 것은 자, 가스미터기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플로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하는 거죠. 자, 여기 또 다른 형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자, 유량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플로트가 자, 측정하는 게이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용적식 유량계는 적산 최적계로서 자, 어떤 단면의 어떤 시간 내에 통과하는 유체에 전체적으로 특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기서 이렇게 입구로 유체가 들어가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빠지는 형태입니다. 맞죠? 지금 여기 지금 회색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유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안 보이면은 자, 조금 더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용적식 유량계를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빨간 형태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형태가 지금 돌아가면서 기어 형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체가 이렇게 쌓입니다. 자, 또 다른 거는 여기 유체가 이만큼 같이 들어있으면 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이 다 차버리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터빈식 유량계는 자, 유로 중에 충류 터빈에 임펠러를 놓고 자, 회전수를 측정하여 유선과 유속과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터빈식 유량계입니다. 자, 회전하는 터빈과 연결된 자석과의 픽업 코일에 의해서 출력 파형을 기록하여 유량을 측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주파수 픽업, 그 다음에 주파계로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안쪽에 자, 유량의 지금 연료 코일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자, 액면계는 자, 탱크 내에 작동류의 액면의 위치를 측정하는 계기가 액면계입니다. 그래서 이 액면계는 크게 또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식은 자, 직접 관측법과 자, 플로트에 의한 방법이고요. 자, 간접식은 자, 악력 측정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음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탱크용 액면계는 직접 관측용인 게이지 글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압력도 게이지가 있어야 되죠. 자, 유량도 게이지가 있어야 되죠. 자, 또 하나, 온도도 게이지가 있어야 돼요. 자, 온도계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체가 어떠한 공간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 자, 보통, 자, 화씨 온도계는, 자, 파렌하이트가 1714년에, 자, 섭씨 온도계는, 자, 셀시우스가, 자, 1745년에 만들었죠. 자, 우리는, 자, 화씨보다는 섭씨를 사용을 하고 있죠. 도씨. 그래서 유압 시스템은 자, 보통 49.8도씨와 자, 그 다음에 60도씨가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화씨는 여기 120F, 그 다음에 140F라고 되어 있죠. 자, 파이프, 자, 관. 자, 유체가 흐르는 관이 꼭 있어야 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 기구에서 어디 기구로 옮기든지 어떤 부품에서 어떤 부품으로 옮기든지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는 속이 빈 가늘고 긴 관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관 또는 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체를 수송하는 목적이 파이프의 주 목적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관으로서 관단에 테이퍼 나사를 절삭하고 직관으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파이프입니다. 자, 이때 테이퍼 나사는 PT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단면은 보통 원형이죠. 그런데 다른 모양도 있습니다. 뭐 네모나 있을 수 있고 반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수도관, 가스관 등 일상생활에서 각종 공업용 시설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는 주로 유체, 기체나 액체 이런 것을 수송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땅속이나 옥내 배선을 할 때 전선 케이블 보용으로도 사용을 하죠. 자, 왜냐하면 전선이 땅속에 들어가면은 부식이 될 수도 있고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보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에 의해서 구성되는 유체 통로들을 관로라 합니다. 자, 그리고 유체의 유량, 자, 그 다음에 물성값, 자, 마찰 저항 등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배관이라고 합니다. 자, 관로, 배관. 자,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굴곡이 진 것도 있고요. 그냥 일자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아까 여기 테이퍼 나사, PT 나사라 그랬죠. 자, 이게 보시면은 자, NPTF, 내셔널 파이프 스레드 플럴. 자, 이 나사. 자, 이거는 배관용 테이퍼 나사로서 배관, 파이프. 그 다음에 배관용 부품 및 유체 기기 등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실, 컴파운드를 사용하지 않고 높은 압력 또는 진공의 실이 되도록 하는 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실을 따로 쓰지 않고 이 파이프에 이 나사만 박으면 실 역할까지 한다는 얘기죠. 자, 나사의 호칭 및 종류로 표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사의 호칭 치수 및 표기는 이렇게 종류로 하고 있죠. 자, NPT와 NPTF를 비교를 해보면, 자, F. 자, 요거 때문이죠, 요거. 자, 나사산의 각도는 60도로 동일합니다. 자, 기준 피치의 지름도 동일합니다. 자, 호칭 규격에 따른 나사산수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나사산의 형상은 자, NPTF는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자, NPT는 끝부분이 평탄합니다. 자, seal 방법은 자, NPTF는 뾰족한 나사산이 변형되어서 나사골에 밀착되어서 실을 하는 작용을 하고요. 자, NPT는 실링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나사 골무에 형성되는 틈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3개는 동일하지만 여기 4번과 5번이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여기 NPTF 나사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사, 평행나사는 자, 원통의 외면 또는 내면의 나사산을 낸 나사를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나사는 이 평행나사에 속합니다. 자, 테이퍼 나사에 대응하는 말이고, 자, 나사부의 내밀성을 주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나사는 자, 이와 같이 나사 종류, 그 다음에 직경, 자, 나사산 수, 자,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서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처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직경, 그 다음에 나사산 수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이 평행나사에도 이렇게 지금 측정할 때 이렇게 각도와 기본적인 치수들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피치 직경과 뭐 직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가 있죠. 자, 튜브는 자, 자동차나 자전거 타이어 안쪽에 들어있는 고무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무재 바퀴 모양의 관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튜브 속에 공기를 넣고, 자, 그 공기 압으로 타이어를 팽창시켜서 주행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끔 하는 것이 자, 이 튜브죠. 자, 이 얇아도 내구력 있는 자, 합성 고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 자, 바퀴가 굉장히 얇은데 자, 그 타이어를 사용을 잘 하고 있죠. 움직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합성 고무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튜브는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랜지 이음, 자, 그 다음에 플레어 이음, 자, 그리고 플레어리스 이음, 그 다음에 편면 오링 이음,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지 이음은 자, 고압, 저압, 관계없이 대형간의 이음으로 쓰이고요. 자, 분해 보수가 용이합니다. 자, 이게 플랜지 이음이죠. 자, 여기 지금 이 플랜지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자, 이을 수 있게, 그러니까 볼팅만 하면 되니까, 자,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플레어 이음은 관의 선단부를 나팔형으로 넓혀서 이음 본체의 원뿔면 같은 슬리브와 너트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플레어 이음입니다. 자, 너트와 같은데 이렇게 체결하는 거죠. 자, 플레어리스 이음은 자, 관의 끝을 넓히지 않고 자, 관과 슬리브의 먹힘 또는 자, 마찰에 의한 관을 유지하는 관이음을 플레어리스 이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플레어리스 이음입니다. 자, 평면 오링 이음은 자, 플레어나 자, 플레어리스 이음보다 고가이나 자, 누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자, 평면 오링 이음입니다. 그래서 평면 오링 이음은 자, 여기 플레어리스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오링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뭐 호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자, 다음 시간에 자, 하고요.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구장 같은 경우는 부속기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이렇게 관계 공식보다는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아요. 종류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고 자, 그런 것들 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